안녕하세요. 퀀트5입니다. 6월 17일 아주 짧은 퀀트 이야기 세 번째를 시작합니다. 부제는 A Metric That Beats Kospi이고요. 지난 두 번째 이야기를 할 때 레이팅, 즉 주식들의 평점을 매긴 결과를 투자에 활용하는 측면의 한 단편을 언급했었습니다. 오늘도 그에 연장되는 얘기로 오늘의 주제는 매트릭과 통계입니다. 평점을 매기려면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을 매트릭 또는 척도라고 합시다. 퀀트들이 사용하는 척도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들도 많지만 공개하길 꺼려해서 알려지지 않은 채로 특정 퀀트들만 사용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PER, PBR, ROE 등과 같은 재무 비율을 척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와 같은 단순한 척도들의 평점을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엘 그린블랏이라는 사람이 책까지 내가며 얘기한 매직 포뮬러는 PER과 ROIC를 조합한 가치 투자 기법입니다. ERP5라는 것도 있는데 PER과 ROIC, PBR 그리고 ROIC의 5년 평균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고요. PBR과 6개월 또는 1년 동안의 수익률, 즉 프라이스 인덱스 비율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것들이 쓸만한 것들인가 라는 것이겠죠. 쓸만하지 않다라는 것, 활용성이 없다라는 것, 그건 곧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보시는 차트는 2018년 현재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들의 6개월 수익률, 즉 프라이스 인덱스 비율을 통계입니다. 평균이 약 12% 정도가 되네요. 표준 편차가 28% 정도니까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중에는 약 60% 정도 상승한 것들도 꽤 된다는 얘기고요. 손실을 본 종목들은 30 내지 40% 정도까지 하락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 어떤 특정한 매트릭을 가지고 2017년 말 기준으로 평점을 낸 후 상위 20%만 추려서 통계를 내보니 110, 즉 10%네요. 상승률이 10%, 별 차이가 없네요. 표준 편차는 줄었고요. 그 중에 또 상위 반을 추려서 보니 마찬가지네요. 상위 5%만 추려도 마찬가지고요. 평균 수익률은 조금 더 나빠졌네요. 물론 2018년 상반기 수익률 통계만 가지고 이 매트릭의 활용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매트릭이 쓸모가 없는 거죠. 지금 사용한 이 매트릭이 뭘까요? 바로 매직 포뮬러였습니다. 몇 년을 보고 같이 투자를 한다면 조엘 그린블랏이 생각하는 것처럼 쓸모 있을지 모르지만 이 경우는 효용성이 없다고 봐야죠. 우리가 지금 본 것들은 단순한 통계 수치들이었습니다만 매직 포뮬러라는 매트릭이 단기 투자에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통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거죠. 그렇습니다. 직접 통계 작업을 돌리진 않더라도 어디에든 축적되어 있는 통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면 특정 매트릭이 나의 상황에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판단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위키피디아에서 매직 포뮬러 인베스팅을 찾아보시면 96%, 거의 매번이죠. 거의 매번 S&P 500 평균 수익률을 앞섰고 17년 동안 연평균 30%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그린블랏의 주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에는 활용할 만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통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메트릭 하나의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2018년이 아닌 2017년 상반기 6개월 평균 수익률 통계를 먼저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2016년 말까지의 데이터로 평점을 매기고 평점 결과와 이후 6개월 수익률 간의 관계를 보겠다는 얘기겠죠. 일단 평균 수익률이 약 6% 정도 되네요. 마찬가지로 상위 20%의 평균 수익률은 11% 정도로 5%가 높고요. 상위 10%인 것들만 줄이면 수익률은 18% 정도로 늘었습니다. 평점이 높은 것들로 상위 반씩 줄여나가면 118%, 즉 118%가 아니죠. 18%네요. 18%, 21%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 척도는, 우리가 지금 본 척도는 6개월 정도만의 투자를 생각한다면 쓸모 있는 매트릭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건 통계 데이터일 뿐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2018년 초에도 이 매트릭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매트릭은 피오트로스키 F스코어라는 것입니다. 위키피디아를 다시 한번 보면 F스코어는 0에서 9 사이의 점수인데 3개의 그룹에 속하는 9개의 기준 각각에 대해서 0 또는 1의 점수를 매긴 후 합하면 된다고 합니다. 3개의 그룹은 각각 수익성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채 유동성, 자본 발행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 그러니까 F스코어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평가해서 가치 있는 주식을 발굴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F스코어를 가지고 평점을 매겼을 때 2018년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참고로 2018년 상반기 6개월간의 평균 수익률은 12% 정도가 됩니다. 표준 편차가 약 48% 정도고요. 상위 20%, 10%, 5%, 2%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과 표준 편차는 각각 16%에 49.9, 19%에 54.5, 24% 정도의 60, 그리고 26% 정도의 60 정도네요. 평균 수익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면 2017년과 마찬가지로 2018년에도 동일한 경향이 있으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도 될 듯합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F스코어로 종목들의 평점을 매기고 그 결과로 몇몇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해봐야겠습니다. 물론 단 2년의 통계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죠. 그래도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는 법이니까 어느 정도의 불확실은 감수를 해야겠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수익률도 증가한 반면 표준 편차도 커졌으니 그만큼 손실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보죠. F스코어 평점에서 상위 2% 네 두 종목입니다. 위닉스와 세트랙 I인데요. 위닉스는 약 30% 넘게 수익이 난 반면 세트랙 I는 30% 넘게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평점만 가지고 이 두 종목 중 어떤 종목을 살까를 고민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해서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얘기죠. 결국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야겠습니다. 이런저런 매트릭을 사용해서 종목들의 평점을 매기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투자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들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베스토피아에 언급된 퀄리테이티브 어널리시스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Qualitative analysis focuses on meanings, involves sensitivity to context rather than the desire to obtain universal generalizations, and has a goal of establishing rich descriptions rather than quantifiable metrics. 고맙습니다.